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 뭐예요? 1, 4분기가 끝나고 이제 각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업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야가 실적이 좋고 어떤 분야의 실적이 나쁜지 요걸 한번 감을 좀 잡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중요한 소식들만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뭐 이 큰 회사들의 실적 때문에 우리 생활이나 뭐 우리 사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분야가 또 어떤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지금 좀 잘 되고 있는지 감을 알아놓으면 좋죠. 자, 일단 우리 태바님이 좋아하는 테슬라. 저 요즘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네, 마음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 1, 4분기 실적이 그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어우, 엄청나네, 진짜. 네, 전년에 4, 4분기에 비해서 81%나 매출이 증가했어요. 깜짝 놀랄 것이 이거 막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어떻고 뭐 반도체 공급이 안 되고 막 배럴이 생산이 힘들고 리튬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랬죠. 지금도 그래서 영향 받을 텐데. 예,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이 테슬라는 이렇게 판매가 엄청나게 뛰었네요. 그 다음에 자 IBM 있죠? IBM. 예, IBM의 1, 4분기 실적이 아주 좋아졌어요. 오. IBM 중에서도 어떤 상품이나 어떤 서비스가 많이 팔렸느냐,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많이 올랐느냐 하면 그 소프트웨어 부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문이에요. 그래요? 이 클라우드 부분은 뭐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우리가 지금 가상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네, 지금 뭐 이메일 같은 거 보내면 그 이메일이 내 전화기나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딘가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무슨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디 드롭박스라든가 이런 데 막 다 가 있잖아요. 네네. 새 전화기 사면 그 뭐 페이스북이니 뭐 카톡이니 내용들 다시 다 그 전화기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전화기니 아이패드니 노트패드니 뭐 컴퓨터니 PC니 이거 가지고 사용하면서 생성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엄청난 데이터들 이게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거기서 내려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의 수요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니까 이 부분에 IBM의 매출이 껑충 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부분의 선두주자는 그럼 누군가? IBM이 이번 1, 4분기에 큰 매출을 올렸는데 그런 회사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구글, 당연하고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도비, 아도비 회사 있죠? 뭐 PDF 같은 거 막 다운로드 하니까. 그다음에 오토데스크 이런 회사도 그 클라우드 산업에 있어서 선두 주자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스트리밍 네. 여기도 아이클라우드 사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레드햇 여기는 이제 오픈 소스라고 그래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 레드햇 랄리에 본사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테슬라나 IBM 1, 4분기 매출이 엄청나게 좋은데 1, 4분기 경영 실적하면서 분위기가 팍 떨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넷플릭스가요? 네, 넷플릭스가 현재 가입자가 총 2억 명 정도 된대요. 전 지구적으로. 네, 그럴 정도 되겠죠. 엄청나죠. 2억 명. 이게 이제 넷플릭스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증가했대요. 한 번도 감소된 적이 없고. 매해, 매 분기. 그런데 2022년 1, 4분기에 처음으로 20만 명이 감소했다네요. 왜 그러죠? 네. 애플 TV 때문인가? 분석가의 얘기는 경쟁도 있지만 경기도 있어요. 경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한 달 15불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뭐 15불 정도야 뭐 영화 막 다운로드 받아 볼 텐데. 하지만 또 꽤 많은 숫자는 15불 이거 나 별로 안 좋아 15불. 그러면서 이제 뭐 광고 보면서 보는 걸로 뭐 줄인다든가 음. 뭐 그레이드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경기 탓도 있다고 그러네요. 경기 탓도 크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적은 지금 뭐 디즈니나 이게 아니라 경기네요. 경기다, 뭐 인플레이션이다, 뭐 이렇게 한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2, 4분기에도 한 20만 명 정도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그냥 뭐 한 20, 30%팍 떨어졌습니다. 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스코라는 회사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코 알아요. 예. 예, 우리 뭐 와이파이 모뎀 같은 거 보면은 시스코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많이 만들죠. 시스코에서. 네.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임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뭔가 좀 더 줘야 되잖아요. 보너스를 더 많이 줄까? 아니면 기본 급여를 올릴까? 막 이런 그 고민들이 그냥 시스코 회사 내만이 아니라 이 전체 그 기업계 다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시스코 같이 큰 회사가 그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보고 비슷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보너스를 주면은 뭐 기본 급여는 안 올리니까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은 이제 보너스는 더 이상 안 줘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그렇죠. 급여 자체를 올려버리면은 이건 다시 줄이기는 힘들잖아요. 기본 급여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 뭐 관심이 많았는데 하여튼 보너스를 주되 8월 이 시스코의 회계연도는 8월부터 시작된잖아요. 8월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7월 말까지 이번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8월부터 이 보너스를 쪼개서 기본 급여랑 같이 준대요. 이제 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를 결정하는데 이 경영진이나 급여 부서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선호한 것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급여 정책을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결정한 방법대로 이렇게 따른다. 뭐 이런 선례를 남겼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저도 회사 다녀본 바에 하면 이렇게 뭐 보너스를 더 주고 급여를 안 올리냐, 뭐 기본 급여를 더 주고 보너스를 뭐 그대로 놔두느냐, 아니면 보너스를 기본 급여와 함께 지급하느냐,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저기 일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중요하죠.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보너스도 많이, 기본 급여도 많이, 자주자주 그렇게 주면 참 좋을 텐데 뭐 세상 일이 뭐 내 뜻대로 됩니까? 하여튼 뭐 여하튼 시스코에 이런 결정들이 있었다는 소식. 그 다음에 시스코에서는 주 4일 근무를 확대한답니다. 이제 주 4일. 예. 참 이 주 4일 근무 이것도 논란이 많잖아요. 과연 주 4일 근무하면 뭐 생산성이 더 좋아질 거냐, 아니면 그렇게 되면 너무 일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나태해지는 거 아니냐, 3일씩 놀아서 업무하는 거 다 까먹겠다, 뭐 별 얘기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렇게 또 시스코에서 치고 나가서 하니까 또 다른 회사들도 또 따라하는 회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새로운 현상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시스코에 소식을 알리는 분이 프랑 카스다스라는 분입니다. 누군데요? 분이 네. CEO가 아니라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잖아요. 회장이죠. 한국말로 회장. 네. 옛날에는 회장이 한 명 있고 부회장 있고 나머지는 뭐 VP, GM 해가지고 뭐 제너럴 매니저나 뭐 이사 이랬는데 요새는 C 무슨 O가 많잖아요. CFO 해서 뭐 Chief Financial Officer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네, COO 네. 있어가지고 Chief Operational Officer도 있고 뭐 경영 책임지는 뭐 회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회장이라고 불러요. 이제 회사들이 커지니까. 근데 이 프란 카츠다스는 Chief People Officer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예요? 인사 부문, 인사나 뭐 이런 부분의 회장인 거죠. 그러니까 People's Officer니까. 그래서 지금 급여 문제라든가 근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분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뭐 여성으로서 아주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주 4일 근무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Work is not a place you go, it's a thing you do.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간다 그러면 I go to work 그러잖아요. 직장,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네. 직장, 일터. 근데 한국말로는 work이라는 거는 진짜 일을 하는 그 작업하는. 업무, 작업. 네. 그 work이라는 말이 직장이라는 place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영어로는. 네, 한국말로는 두 개가 다르지만. 왜 이 주 4일 근무를 얘기하면서 직장이 꼭 막 가가지고 일한다고 다 그게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work이라는 것은 바로 업무를 뜻하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든 회사 나가서 하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뭐 출근 도장 꽉 찍고 퇴근해야 꼭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되던 시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러면 뭐 옛날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야, 너희 막 책가방만 덜렁 들고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랬죠. 뭐 학교 왔으면 뭔가 공부를 하거나 깨닫거나 하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욕을 저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랬을 것 옆에 같아요. 친구들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친구들한테 항의를 받겠지만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도 이 큰 기업이긴 하지만 정말 뭐 실적을 올리고 그 일을 해내는 게 중요하지 장소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게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은 되죠. 그렇죠?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뭐 일하는 가게에서.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의 뜻을 계속 곰곰이 새겨보니까 몸은 가게에서 손님과 뭐 물건을 주고받고 팔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하는 것은 그 가게만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가게에서 집으로 올 때 운전할 때 그 또 뭐 물건을 판매하러 다닐 때 뭐 운전하는 시간 또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다가도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하루 24시간 주 7일 계속 일만 생각하냐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을 열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도 가게에서 뭐 7시 8시에 땡 하면 뭐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어 뭐 이런 피곤하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좀 더 잘 이끌고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나가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이렇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조금 가게 뭐 근무 시간 요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저 눈을 좀 크게 뜨고 다각도로 쳐다보고 일요일에 산에 놀러 가서도 뭔가 떠오르면은 사업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우새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해 한번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얘기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